대륙교가 개통된 여수 화태도에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변한 시설이 없어서 섬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광양항의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 처리량이 전년에 비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환적 화물은 증가했습니다. 데스크 논평 60여일 앞으로 다가온 이번 총선에서 호남 정치의 미래를 진단했습니다. 한국 정치를 바꿀 호남 정치의 역할을 집중 조명합니다. 민족의 대명절 설을 맞아 전남 동부 지역에서도 귀성객 환영 행사가 곳곳에서 펼쳐졌습니다. 기차역과 버스터미널, 고속도로 나들목에서 고향의 포근함으로 귀성객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고흥을 잇는 화태대교가 개통된 이후 화태도를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광객들을 수용할 숙박이나 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관광객뿐 아니라 섬 주민들의 불편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개통된 여수 돌산과 화태도를 잇는 화태대교. 화태도는 화태대교가 개통되기 이전에는 외지인의 발길이 뜸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놓여진 이후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철강 주탑 높이로는 국내 최대 규모의 화태대교를 보려는 관광객과 방파제 낚시객들로 크게 붐비고 있습니다. 그러나 섬을 찾은 관광객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숙박시설은 물론 점심 한 끼를 해결할 식당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섬을 찾아 관광하거나 낚시를 하다가 다시 돌산 군내리까지 나와 식사를 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고기가 잘 돼갖고 낚시밥이 없어. 그러면 당장에 그거 살 데도 없고 또 자체 숙식할 데도 없고 뭐 하나라도 먹을 데도 없어. 그러니까 이것저것 생각하면 굉장히 불편해요. 화태대교 개통 이후 관광객들이 쉬어갈 휴식 공간이나 공원도 아직 조성되지 않아 주민들의 불만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변변한 화장실은커녕 쓰레기 투기장도 없어 관광객들이 섬 곳곳 아무데나 쓰레기만 버리고 간다는 것입니다. 쓰레기장이 접대가 있어도요. 쓰레기장 안 버리고 그냥 지금 맛들로 그냥 먹고 그 자리에다가 버리고 가요. 톳도 뜯어가고 뭐 고동도 잡아가고 반지락도 파고 그런다. 여수와 고흥을 잇는 첫 다리 개통으로 남해안 관광 발전의 디딤돌이 될 화태도. 늘어나는 낚시객들과 관광객들을 효과적으로 수용할 편의시설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최근 충북에서 어린이가 학원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사고가 잇따르면서 지난 2003년 희생자의 이름을 딴 세리미법이 만들어졌는데요. 실제 현장을 점검해보니 여전히 안전은 뒷전이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지난 1일 청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9살 엄모군이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학원 차량에서 내려 앞으로 지나가던 엄군을 기사가 보지 못하고 출발한 겁니다. 보호자가 함께 타야 하고 안전한 장소에 도착했는지 확인한 뒤 출발해야 하는 세리미법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노란 어린이집 차량과 학원 차량이 쏟아져 나오는 오후 4시. 안전띠 매기 등 의무사항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경찰과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초등학생들을 태운 영어학원 차량. 안전띠를 맨 학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듣는 게 아니고. 안전띠 매고 말씀해. 또 다른 학원 차량도 마찬가지. 일부는 안전띠가 고장나 있습니다. 왜 안 맸어요? 여기 전체 다 안 매고 있는데요. 최근 5년 동안 통학 차량 사고는 전남에서만 14건 발생해 어린이 53명이 다쳤습니다. 또 차 내에서 자기들끼리 장난하고 가다가 갑작한 돌발 상황을 봤을 때는 대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안전띠는 매야 된다고 봅니다. 경찰은 다음 달까지 2달 동안 하교 시간 초등학교 주변과 학원가 등에서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광양항의 지난해 컨테이너 처리량을 보면 수출입 화물은 줄어든 반면 환적 화물은 증가했습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가 최근 확정 발표한 지난해 화물 처리 실적에 따르면 광양항에서 처리된 컨테이너 화물 가운데 수입은 전년에 비해 3만 3천 TEU, 수출은 3만 6천 TEU 감소했습니다. 반면 환적 물량은 57만 2,424 TEU를 처리해 전년에 비해 5만 3,600 TEU, 10%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늘 광양제철소에서 포스코와 외주사 관계자들을 만나
원하청 간 노사 상생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 간담회에서 파견이 중간급 일자리로서 의미가 있다며 대상은 넓히되 일자리의 질은 나아질 수 있도록 근로자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파견 근로자의 채용과 근로 배치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투명성이 높아지면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파견법 개정의 필요성을 재차 역설했습니다. 지난 추석 문을 닫아 귀성객들을 아쉽게 했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이번 설 명절에는 무료 개방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문화행사가 광주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과 나들이 어떨까요? 김인정 기자입니다. 아시아 13개국 언어로 쓰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설 명절을 맞아 가족과 함께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이 설치됐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설 연휴 내내 정상 운영하며 50%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다만 설 당일인 8일에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만 운영하는 대신 무료 개방합니다. 중국의 딤섬과 한과 등 아시아의 다양한 음식을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 행사 냠냠 아시아와 낯설어서 더 재밌는 아시아 전통놀이도 준비됩니다. 이번 설 연휴에 저희 특별 공연하고 어린이 체험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행사들은 사전 예약만 하시면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어른들은 바로 옆에서 진행 중인 문화창조원 전시를 보거나 거대한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광주의 대표 문화행사가 된 대인예술 야시장이 올해 첫 개장을 합니다. 높아진 인기에 따라 올해부터는 매주 토요일만 상설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번 설 연휴에는 매일 만날 수 있습니다. 셀러들이 신상품을 많이 개발했습니다. 이 신선한 신상품, 제수용품은 상인분들이 정말 각별하게 준비했으니까 이것도 사실 수 있고. 광주 시립미술관은 연휴에 무료 개방하고 전 세대가 보고 듣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전시를 선보입니다. 시립민속박물관과 국립광주박물관에서도 인속놀이 한마당이 펼쳐집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설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환영 행사가 주요 교통기관에서 펼쳐졌습니다. 여수시는 설 귀성객들이 고향의 포근한 정을 느낄 수 있도록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등 80여 명이 여수엑스포역에서 복조리를 나눠주며 귀성객들을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순천시도 귀성객들에게 편안한 고향길이 되도록 고속도로 순천 인터체인지 등 주요 교통기관에 공무원을 배치해 교통 안내와 질서 지도에 나섰습니다. 순천교도소에서 생후 3개월 된 아이의 100일 잔치가 열렸습니다. 순천교도소는 오늘 어머니와 함께 교도소에서 살고 있는 A양의 100일 잔치를 치러줬다고 밝혔습니다. A양의 어머니 B씨는 임신한 상태로 수감돼 아이를 출산했으며 양육 신청을 통해 자신의 딸을 교도소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순천교도소는 오늘 100일 잔치와 함께 설을 앞두고 수용자 합동 차례도 지냈습니다. 야권 개편의 소용돌이 속에 지역의 유권자들은 이번 총선에서 호남 정치가 제자리를 찾길, 더 나아가 한국 정치를 바꾸는 역할을 해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 냉엄한 심판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데스크 논평 최우식 보도부장입니다. 총선이 6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벌써부터 호남 정치는 탈당과 창당, 합당으로 이어지는 홍역을 치르며 또 한 번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일부에서는 영남의 일당 독주보다는 호남의 양당 경쟁이 더 건전하고 희망적인 게 아니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번 총선에서 호남이 한국 정치를 바꾸는 역할을 해낼지 지역 유권자들의 관심사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호남의 정치가 안정돼 한국 정치의 선진화, 정치개혁을 이끌 수 있느냐가 그 첫 번째입니다. 거듭된 이합 집산 끝에 야권은 더민주와 국민의당, 양강구도가 굳어지는 분위기입니다. 두 세력 모두 호남을 가장 중요한 표밭으로 삼고 있고 운명을 건 변수로 보고 있습니다. 정치판을 읽는 유권자들의 눈이 높아진 지금, 돌아선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정치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흩어진 민심을 수습하고 나아가 정치 선진화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오롯이 이번 총선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은 호남 정치가
기득권 복원이 아닌 정통성 복원을 통해 당당히 제 역할을 재정립하느냐입니다. 그동안 호남의 주권이나 권익보다는 중앙정치의 패권을 위한 도구에 그쳤던 호남정치의 진정한 복원을 말하는 겁니다. 호남정치 사수를 외치는 더민주당, 호남정치 부활을 외치며 뛰쳐나간 국민의당, 새로운 호남의 인재를 키우고 지역의 정당한 권익을 지켜내면서 한국 정치의 중심으로 등장할 수 있을지도 이번 총선이 그 분수령입니다. 끝으로 한 단계 성숙한 한국 정치를 위해 진정한 지역구도 타파의 진원지가 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지난 2014년 순천에서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의 당선은 여러모로 한국 정치사에 한 획을 긋는 사건이었습니다. 호남에서 여당 후보의 당선은 실제로 이번 총선에서 영남에서의 야당 후보 당선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기에 충분합니다. 더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의 계속되는 도전도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호남의 저항적 지역주의에 이어 영남의 패권적 지역주의도 변하고 있다는 기대 때문입니다. 이처럼 영호남 지역구도 타파의 가능성도 이번 총선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선거는 후보자들만의 레이스가 아닙니다. 후보자보다 더 중요한 선거의 주체는 바로 유권자입니다. 유권자들의 현명하고 냉엄한 선택과 심판이 호남 정치가 한국 정치를 바꾸는 새로운 변화의 원동력입니다. 데스크 논평입니다. 새로운 진보 정당을 만들자는 움직임이 지역에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전남노동자추진위원회는 오늘 민주노총 전남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하는 사람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기 위해 새로운 정당을 만들 것이며 광주에 이어 전남에서 창당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꾸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민주노총 일부 조직과 전국농민회 총연맹 등이 주축이 되는 신당을 다음 달 창당할 계획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설 연휴를 맞아 난해 향연이 펼쳐집니다. 순천시는 오늘부터 순천만 국가정원 내 순천만 국제습지센터에 난해 향연이라는 주제의 신비원을 마련하고 난꽃 가운데 가장 크고 화려한 신비디움과 온시디움, 호접란 등의 다양한 난과 금어초, 철쭉, 프리지어 등 50여 종의 봄꽃들을 관람객들에게 선보입니다. 순천시는 이번에 연출된 신비원이 한미, 한중 FTA에 따른 지역 농업인들의 새로운 창조적 미래를 기원하며 기획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11월 발생한 여수 유흥주점 여종업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폭행은 사망 원인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40대 여주인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오늘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숨진 30대 여종업원을 생전에 상습 폭행하고 지난해 또 다른 여종업원 9명에게 67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시킨 혐의 등으로 41살 박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당시 여종업원이 구토를 하다가 토사물이 기도를 막아 숨진 것으로 보이지만 폭행으로 인해 구토를 했다고 볼 만한 신체 손상이 확인되지 않아 음주 때문인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새벽 여수의 한 주택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아침 6시 30분쯤 여수시 율촌면 64살 이모 씨의 집에서 불이 나 2층 단독주택 150제곱미터가 전소되고 집주인 이 씨가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거실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집주인의 말에 따라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수해양경비안전선은 오늘부터 오는 11일까지를 해상 경계 근무 강화 기간으로 정하고 여객선과 유도선이 다니는 43개 항로에 경비함정 6척과 순찰정 4척을 투입해 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여객선 터미널과 선착장에서도 선박 과적과 음주 운항 여부 등을 단속하고 여수 광양항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방제정을 배치할 방침입니다. 순천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조례호수공원 원형광장에서 설맞이 지역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합니다.